이 태양의 별자리는 기본적인 나를 나타내는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점성술에서는 태양의 별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별로 별자리를 또 나타낼 수 있거든요. 수성의 별자리, 금성의 별자리, 그리고 화성의 별자리, 그리고 달성자, 달의 별자리 등등등. 네,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마다 사인이라고 해요. 별자리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MBTI보다는 점성술에서 말하는 나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다. 정말 나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행성별로 나타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수성은 어떤 별자리랑 함께 할 때 나타내는 에너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조금 더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수록 확실하게 일상생활에서 좀 재능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지낼 때는 내가 이런 말을 쓰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구나, 이런 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태양궁이 사수자리이긴 한데 모든 사수자리가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갈자리스러운 면이 있구나. 제가 수성하고 금성이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좀 말을 하거나 사고를 할 때 굉장히 딥하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약간 전곡을 찌르는 말을 잘 한다거나 상처 준다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그 뭔가 숨겨놓았던 것들을 제가 뭔가 하나 질문을 던지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이게 예시로 들면은 좀 그분들한테 죄송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뭔가 말을 던지거나 질문했을 때 헉 하고서 전곡을 찔렸다라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정갈 수성의 기능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별자리를 찾아보고서 알게 되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궁만 보기보다는 좀 달성자나 다른 행성 부분에서 접근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성술 차트를 돌려보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요. 포추네이드라는 한국의 운세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운세 사이트 되게 유명하거든요. 무료 점성술 차트를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네이탈이랑 트랜짓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올 텐데 네이탈 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예 별자리를 모르신다라는 경우에는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저는 점성술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상승궁이 뭔지도 알고 다 알아요 라는 분들은 또 링크를 하나 더 달아드릴게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거든요. 호로스코프 사이트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태어난 지역도 잘 넣어주시고 생년월일이랑 시간 잘 넣어서 차트를 검색해 보시면은 나의 수성의 별자리가 무엇인지 금성의 별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달은 무의식을 나타내고요. 자신의 감정 기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친숙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 제가 달성자가 쌍둥이 자리이잖아요. 매일매일 감정이 좀 바뀌어요. 어떨 때는 막 방방 뜨다가 어떨 때는 지루하다 이럴 때도 있고 우울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쌍둥이 자리는 자아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금방금방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쌍둥이 자리의 달성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수자리이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금방금방 바뀐다거나 자아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그걸 무의식에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달성자의 특징은 0세에서 7세 사이에 우리 안에 인풋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안정감을 느끼는 활동이나 이런 건 무엇이었는지, 나의 재능은 또 달성자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성자의 특징은 나답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맞다고? 정말 그래서 주변 사람 중에 달성자랑 태양성자가 반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성향이 극단적이신 분들. 처녀자리 태양궁인데 양자리 달성자다 이러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내면에서는 막 이글이글 양자리처럼 불이 끓고 있는데 태양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세하고 이런 처녀자리잖아요. 이런 경우엔 갭이 커서 정말 어릴 때를 잘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달성자는 의외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다. 근데 이 부분을 살리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조금 더 재능 발휘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수성은요, 지성과 정보, 그리고 말, 대화.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정갈 자리에 수성이 놓이면서 저는 말할 때 뭔가 전곡을 찌르는 내면에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는 거예요. 특히 말 부분에서. 그래서 수성은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성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양자리, 황소자리, 개자리. 그걸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제가 문워크 영상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문워크 영상에서 신월이나 만월 영상을 보시면은 별자리 키워드가 나와 있는 파트가 있어요. 구체적인 키워드. 이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성좌 특징은 다 공통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달성좌, 수성성좌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감정, 수성은 말하는 기능,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수성은 7세부터 15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다 어릴 적에 내가 쌓아왔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릴 적에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인풋되어 온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그리고 취미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정갈자리가 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갈자리처럼 점성술, 타로카드, 그리고 철학에 관련된 뭔가 비밀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갈자리 금성의 에너지로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금성의 별자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금성의 별자리가 양자리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마 10중 8구 활동적인 걸 좋아할 거예요. 실내에서 있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스포츠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양자리는 또 매운 음식을 상징하거든요. 뭔가 스파이시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처음 먹어봐.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도전, 활동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달성좌가 만약에 양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까 무의식이었잖아요. 나는 양자리에 관련된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걸 원하는 거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수성이나 금성은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어릴 때라고 해도 자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걸 금성이 양자리면 인정하게 될 거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갈자리 금성이니까 옛날부터 정말 20살 정말 어릴 때부터 타로카드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구매해서
뭐 짝사랑 상대의 마음을 살펴본다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타로 카드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뭐지 쟤? 특이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당당하게 나 그거 좋아해라고 말하고 했었어요. 그게 아마 금성의 정갈자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각을 하고 취미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달성자는 내가 잘 의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금성은 15세부터 2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금성의 기능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정갈자리 금성이라고 했잖아요. 20대에 딱 들어오면서 20살 때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 태어나고 났을 때부터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달성자, 그 다음엔 수성의 기능, 금성의 기능, 그 다음에는 뭐 태양의 기능 이렇게 나이대별로 내가 그거를 좀 더 순조롭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금성의 나이대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성과 달의 기능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태양인데요. 인생의 목적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사수자리 태양궁이잖아요. 그럼 저는 사수자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은 사수자리처럼 자유를 탐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인생의 철학을 배워나가는 것. 이런 게 제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테마인 거죠.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든 사수자리 태양궁들은 대부분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는 25세부터 35세까지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3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완전 태양의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이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화성의 타이밍으로 바뀌어요. 화성은 35세부터 또 45세까지 그 나이대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의 목적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위에 저는 앞으로 화성의 에너지까지 추가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화성이 양자리인데요. 양자리가 되게 아이 같잖아요. 오늘 양자리 정말 언급을 많이 했네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대본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원래는 이런 성향이 아닌데 그나마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달성자 쌍둥이 자리 좀 이게 텐션이 가볍잖아요.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이 같진 않아요. 화성에 이 양자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0대로 들어갈수록 50대에도 좀 파워풀하고 아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하게 추가된다라는 거죠. 사수자리 자체도 원래 불성자인데 제가 이제 양자리 화성의 에너지까지 앞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신중하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오늘은요, 제가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개인적인 부분 있잖아요. 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내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재능 이런 걸 나타내는 부분은 달성자, 수성, 금성, 그리고 태양의 성자까지라고 봐요. 화성부터 명왕성까지는 좀 공적인 내 모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화성 양자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일적인 부분에서 좀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목성이 저는 또 쌍둥이 자리예요. 그럼 뭔가 일을 확대시켜 나갈 때 저는 쌍둥이 자리처럼
좀 변화무쌍하게 해나가겠죠. 근데 그게 좀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정신성을 나타내는 거는 천왕성과 해왕성과 명왕성에 놓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70세부터 거의 죽음 이전 이후까지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의 재능이나 나를 탐구하는 좀 그런 영역은 달성자부터 태양성자까지를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나는 태양성자가 사주자리래 라고 하고서 끝내지 마시고 다른 부분의 별자리도 참고하면서 나는 내면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구나. 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특징에서 어떤 재능을 살리면 좋을까?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의식은 이런 거구나. 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찾아올 대변혁기를 긍정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 원서를 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성술가마다 말씀하시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고 다른데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코님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달성자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 바로 달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적어 놓을게요. 바이 케이코. 완전 좋아합니다. 케이코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잠재의식이잖아요. 달성자가 상징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무를 보고 뿌리를 보지 않고 지금 겉에 나와 있는 나무를 보게 돼요. 나무는 그냥 멋있게 보인다고 할게요. 멋있다. 잘 컸네 라고 보는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뿌리가 썩었는지 아니면 빈약한지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이 나무에 대해서 에너지로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멋있긴 멋있는데 이상하게 저 나무한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어. 사귀고 싶다. 한번 같이 일을 협력해서 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네? 이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멋있긴 멋있지만. 네. 그러니까 겉에만 멋있게 꾸민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의식 안에 채워야 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별자리, 그 해당 별자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별자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 이 뿌리의 에너지가 충전돼서 내 나무를 정말 막 매력적인 에너지로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성자는 어느 부분이냐? 태양은 바로 이 나무의 기둥을 나타낸다고 해요. 달성자의 에너지가 잘 충전이 되면 나의 태양궁인 나무의 기둥이 튼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태양은 인생의 목적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쭉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열매, 이 열매 부분이 바로 금성에 해당이 되고요. 금성은 아까 즐거움이었잖아요. 이거는 열매, 수확물도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금전이나 이런 결과적인 부분이요. 수성은 뭐냐? 수성은 나뭇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은 나뭇가지.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니까 수성은 정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에너지도 충전을 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도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그런 행운이 들어온다거나 기회 같은 거, 그리고 인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이 들어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나의 즐거움을 더욱더 발현해 나갈 수 있으며 금성적인 행운, 결과, 열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케이코님은 이렇게 나무 뿌리와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고서 와, 저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끌리지? 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이 모든 4가지의 부분을 잘 의식하면서 나아갈 때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역시나 뿌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성자를 꼭 채워줘야 된다라고 케이코님은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수자리 태양인데 쌍둥이 자리가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텐션을 무시하고 사수자리 태양처럼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면 뿌리가 점점 막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사수자리는 원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진짜 심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쌍둥이 자리랑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상반되는 게 있어요. 쌍둥이 자리는 또 자아가 2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아갔다가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휙휙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수자리처럼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신 뿌리에서는 쌍둥이 자리가 좋아하는 뭐 여행이나 국내 여행, 단기 여행이나 그리고 유행, 트렌드 이런 거를 채워주면 좋은 거죠. 요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진짜 기능이 좋다더라. 그러면 바로 겟도 바로 손에 넣으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 어떤 영화가 있대. 그러면 그거 요새 흥행한다더라. 바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수자리는 만약에 뭐 시험이나 어떤 뭐 일, 목적이 생겨요. 그러면 영화 안 봐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일단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라고 미루기도 하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건 좋은데 때때로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반영하면서 그런 취미 생활을 좀 보내기도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달성자가 기뻐하고 내 뿌리의 에너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이나 시험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행 귀찮아. 지금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갔다가 오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완전 강인한 내가 되었어. 막 이런 느낌이 뿜뿜 뭔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했더니 달성자가 에너지가 충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좀 여행을 가고 쌍둥이 자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별자리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양자리 달은 무조건 새로운 거, 새로운 물건, 그리고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활동 다 좋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게 행운이고요. 황소자리는 질이 좋은 거, 그리고 색이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를 도입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둥이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행이나 트렌드. 그냥 너무 많이 말해서 패스하고요. 그리고 개자리는 좀 친숙한 거.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거나 좀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한번 1일 공방 수업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좀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는 화려한 거를 해보시면 좋으세요. 뭐 축제를 가보는 거, 메이크업을 한번 받으러 가볼까? 그리고 진짜 나를 화려하게 해주는 그런 옷을 구입을 해본다거나 뭔가 화려한 거랑 관련된 걸 하시면 에너지가 충전될 겁니다. 그리고 처녀자리는 청소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 게 좋아요. 좀 깔끔한 환경을 의식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천칭자리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 센스에 맞는 것과 좀 연결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세간에서 좋다고 하는 것과 내 센스랑 딱 부합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반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갈자리는 앤티크하고 신비로운 거, 좀 역사랑 관련된 거, 그런 걸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외국이랑 관련된 거,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거랑 좀 인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염소 자리 달은 실용적인 거를 추천합니다.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거, 지금 진짜 필요한 거. 그리고 물병 자리 달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병 자리는요, 휙휙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또 바람의 성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내가 구입했다가 버릴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임대했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장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좀 특이한 취미, 남들이 안 할 만한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취미.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생각 안 난다. 어쨌든 좀 남들이 안 할 만한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 달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그 직감을 따라가면 돼요. 물고기 자리 달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좋겠다 하는 것들이 행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세간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 그건 좋지 않아요. 언럭키 행동이고요. 여러분들의 직감을 소중히 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별자리별 특징은 과거 문워크 영상의 일부를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달성좌 쪽으로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개운 액션을 찾아보시고, 수성이나 금성에 관련된 것도 좀 매치해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을지도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예전에 공부할 때 참고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태양은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예요. 태양이 내 인생의 리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수자리면 저의 리더는 사수자리인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달성자는 제가 아까 쌍둥이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달성자는 뭐냐? 이 리더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왕이라고 한다면 달성자는 여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이라고 한다면 달성자는 중전마마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옆에 나에게 이렇게 포근하게 위로를 주고 또는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또는 나의 와이프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달성자가 바로 저는 쌍둥이 자리인데, 그러면 저는 인생의 목적은 왕은 사수 자리이지만 힘들 때마다 위안을 받는 거는 바로 쌍둥이 자리의 특징에서 받는 거예요. 위로와 위안을 받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수성과 금성 말씀드릴게요. 수성은 그러면 뭐냐? 아까 전에 정보와 지성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의 보좌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의 보좌관. 그러니까 비서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리더 혼자 나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성이라는 비서 보좌관이 그것을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줍니다. 리더씨 이렇게 하세요. 사수자리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는 거예요.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저는 수성이 정갈자리예요. 그러면 수성 정갈자리의 그 기능들 있잖아요. 이 특징들이 사수자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금성은 즐거움 그리고 내 인생의 기호들을 나타낸다 또는 취미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성은 뭔가 명확한 스케줄을 짠다라기보다는 정말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이나 일을 봤을 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어떤
이를 보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금성이 정갈자리였었고 이 정갈자리의 금성이 작동을 해서 나는 이 길로 나아가고 싶어. 나는 이 취미를 하고 싶어. 이런 걸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 성자가 이렇게 4건 목표에 대해서 이 4사람이 같이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이 인생의 목적을 내걸었다고 할게요. 이게 인생 목적이 큰 것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세부적인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해외에서 진짜 한 달을 한번 살아보는 경험을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버킷리스트에 있다라고 했을 때 태양 성자랑 달 성자만 잠깐 볼까요? 사수자리 그냥 치고 나갑니다. 도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쌍둥이 자리 해외 좋아하죠. 그리고 새로운 거 좋아하죠. 렛츠고 할 거예요. 가자. 그냥 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중재해주는 게 누구냐?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수성과 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아마 정갈자리 금성도 해외 한 달 살기를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갈자리는 뭐 앤티크하고 역사적인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신비로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그 장소가 내가 뭐 가보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신비롭고 뭔가 배울 수가 있고 뭔가 이득이 될 만한 뭔가 그런 게 느껴진다. 두근두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성의 그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이 금성의 역할을 맡은 정갈자리가 예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리더씨, 사수자리씨 가세요. 제가 보니까 아무데나 가지는 마시고 이 나라랑 이 나라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완전 두근거리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갈자리의 수성은 비서라고 했잖아요. 정보원이거든요. 지성적인 부분을 담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죄송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두근거림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리더씨, 임금님, 지금요 당신이 하려는 일은 좋아요. 다 좋은데 구체적인 플랜 잘 짰어요? 그리고 정갈자리는 진짜 원띵을 추구하는 별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해외 한 달 살기를 갔다 와서 당신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해외 한 달 살기를 가려는 명확한 단 한 가지의 목적 정하고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주춤합니다. 리더가 그러고 보니까 그냥 저는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가려고 했던 거고요. 뭐 갔다 와서 뭐가 대단한 걸 정하고 가는 건 아닌데요. 그냥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일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가는 건데요. 왜 그러시죠? 정갈자리 수성님? 이렇게 비서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갈자리 수성이 명확한 플랜을 짜줄 겁니다.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해외 한 달 살기 이 금성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가도 좋아요 라고 오케이를 했다면은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돈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 그리고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나서 이 한 달 살기라는 경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에 뭔가 발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는 거 맞는지 이런 걸 아마 물어보겠죠.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뭔가 이런 거를 막 옆에서 상세하게 참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갈 때 태양 혼자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나는 태양 사수자리지만 그거 하나로만 살아갈 순 없어요. 수성, 보좌관 필요 없어.
입 다물어. 그리고 금성 두근거리는 거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가면 장땡이야. 그리고 나를 포근하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쌍둥이 자리 엄마 같은 존재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독고다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에서만 보더라도 뭔가 내가 나의 인생,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갈 때 항상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수성의 별자리, 금성의 별자리, 달의 별자리 이렇게 회의를 해나가면서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한번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요 지금 잘 풀리고 있지 않다, 뭔가 막힌 것 같고 재미가 없고 나는 뭔가 우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혹시 내가 이렇게 독고다이처럼 태양성좌로만 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수성과 금성의 의견은 듣고 있으나 달성좌를 완전히 무시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신 다음에 내가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달성좌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 사람의 이 모든 이 협력 체제를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좀 잡아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일에 반영시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좀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의식을 안 하고 살다가 딱 30대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거를 완전히 의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태양의 성좌를 좀 확대하고 있는 또 나이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나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하나둘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럭키님들께 오늘 영상이 앞으로 다가올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점성술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의식하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우주의 그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종교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종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내 인생에 풍요로운 그런 뭔가 정보가 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여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